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예프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책 추천 영상을 가져와 봤는데요. 주제는 일과 관련해서 꿀팁 같은 인사이트들을 마구마구 얻을 수 있는 책들이에요. 구독자 이벤트도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준비한 책은 총 4권인데요. 일과 삶의 태도를 배울 수 있는 책 2권, 그리고 일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책 2권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책은 일의 격이라는 책인데요. 일단 저는 이 책을 읽고 너무 좋았던 게 일에 대해서 누구나 쉽게 말할 수 있는 단상집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저자가 직접 겪고 들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글들이 쓰여져 있어서 되게 읽기도 재밌었고 이해하기가 너무 쉬웠어요. 이렇게 삶의 인사이트가 많은 시니어 분들을 직접 만날 기회가 적다 보니까 책을 통해서 그분들의 인사이트랑 그리고 생각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게 저는 가장 좋았어요. 그 중에서 좋았던 부분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우리 뇌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한다.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략을 쓰는데 그것은 변화가 있는 것만 저장하고 처리하려 한다는 것이다. 변화가 없는 상황이나 기간은 마치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지워버린다. 요즘 CCTV 녹화 방식에 대해 들은 적이 있다. 기존 CCTV는 모든 순간을 다 저장한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 저장 용량이 커졌다. 이제는 변경되는 부분만 기록한다고 한다. 누가 또는 무언가 영역 안에 새로 들어왔거나 나갈 때만 저장한다. 덕분에 저장 용량을 대폭 절약한다. 뇌도 그런 전략을 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안겨준다. 우리의 삶이 다람쥐, 쳇바퀴 같다면 시간이 많이 흘러도 뇌에 남는 게 없다는 것이다. 과거 10년 동안 뭘 했는지 기억에 별로 없다면 바로 이 때문이다. 되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그런데 정작 왜 나는 과거에 한 게 별로 없지? 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더욱 저의 삶 그리고 기억들을 다채롭게 해줄 수 있는 일들과 도전들을 많이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스타벅스를 누가 창립했는지 아시나요? 바로 하워드 슐즈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태리 밀라노 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한 에스프레소 바를 보게 돼요. 손님과 바리스타가 되게 즐겁게 대화를 하면서 다양한 커피를 만드는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된 거죠. 그걸 보면서 왜 미국에서는 맛도 없는 커피를 친밀한 관계도 없이 마실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생각해서 만든 게 바로 스타벅스. 그런데 이 스토리에는 하나 숨겨진 사실이 있는데 바로 이 하워드 슐츠가 이태리를 방문한 첫 미국인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다른 미국인들도 그런 에스프레소 바를 보고 되게 이런 문화 신선한데 우리 미국에도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냥 딱 거기서 끝이었던 거예요. 오직 이 슐츠라는 사람만이 이거를 기회로 생각을 하고 바로 실행으로 옮긴 거죠. 그래서 책에서는 이 일화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청난 기회를 보는 사람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우연히 그런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어떤 주제를 평소 곰곰이 고민하고 또 생각했다. 그럴 때 우연히 기회가 되는 것이다.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행운은 준비된 자만이 잡는다 라는 말이랑 되게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책은 바로 베테랑의 공부라는 책이에요. 대한민국 정부 1호 동시 통역사 분이 나오셔서 인터뷰한 유퀴즈 영상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그분이 쓰신 책인데요. 저는 평소에 저와는 접점이 1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만 계속해서 만나다 보면은 그게 저는 진짜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나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봐야지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이런 삶의 선택지도 존재하는구나 라고 세상이 더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이 책에 나오는 얘기들이 비단 동시 통역사 업무에만 국한되는 내용들이 아니라 저희의 삶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았던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형광펜까지 그어가면서 읽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날 밤 나는 통역사로서 가져야 할 나만의 첫 원칙을 정했다. 바로 날마다 나를 리셋, 즉 초기화하는 것이다. 그날 내가 통역을 얼마나 잘했든 혹은 얼마나 못했든 어떤 칭찬이나 비판을 들었든 기분 나쁜 일이 있었든 집에 들어오는 순간 모두 다 잊어버리고 내일을 위해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이다.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게
게 바로 이 리셋 버튼을 누르는 거잖아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후회하고 곱씹는 태도들을 잘 버리질 못하는데, 그런데 이 저자분은 과거에 내 기분이 어땠는지에는 상관없이 오늘을 또 다른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여기는 태도가 너무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어요. 또 저는 놀랬던 게 이 작가분은 기쁜 일도 되도록이면 지웠다고 해요. 지나친 기쁨 역시 평정심을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성취감에 도취하다 보면 자만에 빠지고 자만에 빠지면 내일을 소홀히 하게 된다. 이 말은 즉 우리가 이룬 성취에 대해서 안주하지 않고 또 다른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도 정말 배워야 되는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또 이 책에서 되게 좋았던 게 이분이 동시 통역사 일을 하시다 보니까 정말 많은 세계 최정상 분들을 만나서 그때 느꼈던 생각들을 여기에 다 적어 놓으셨거든요. 한 예로 힐러리 여사에 관한 얘기도 나오는데요. 힐러리 여사와 손명순 여사도 오찬을 가진 날이었다. 대화가 시작되면서 힐러리가 던진 말에 이 통역사 분께서 깜짝 놀랐다고 하셨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일 잘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말합니다 라는 책이에요. 제가 여기서 소신 발언 하나 하고 싶은데 저는 이 책을 전국민 필독서로 정했으면 좋겠어요. 일상의 언어랑 그리고 일의 언어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상에서 말을 잘못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실수, 해프닝으로 치부가 되지만 일의 언어에서 서로 의사소통이 잘못되면 그거는 큰 손실로 돌아온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들이랑 중국집을 갔는데 내가 아까 분명히 자장면 시켜달라고 했잖아 라고 했는데 친구가 미안 내가 짬뽕이라고 잘못 들었어 라고 얘기를 하면 에이 뭐 그냥 어쩔 수 없지 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게 되는데 일의 언어에서 이렇게 서로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면 그거야말로 바로 비극 이 되는데요. 명절을 맞이해서 특판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대형마트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어떤 특판을 할지 물어보는 직원에게 상사가 되게 모호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좋겠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직원은 갈비를 준비를 한 거죠. 그래 놓고 아니 나는 농수산물 생각했지 갈비를 생각했던 게 아니야 반품을 하라고 길길이 날뛰면은 그게 바로 엄청난 손실이 되는 거거든요. 단순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소로 서로 다른 필터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맨 앞에 있는 우주선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저기 제일 작게 보이는 우주선이 맨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랑 다르게 생각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같은 것을 바라보더라도 서로 다른 필터를 거쳐서 다르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가장 앞에 있는 우주선이 A 고객사의 제품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심각한 오류가 생겨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항상 말을 할 때는 내가 아는 거를 당연히 상대방도 알고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정말 많은 꿀팁들이 있었는데 말할 땐 항상 상대방의 Y를 얘기를 해라. 사람들은 본인에게 득이 되지 않으면 얘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이야기를 왜 당신이 중요하게 들어야 하는지를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직원이 팀장에게 말하는 예시를 하나 들어주고 있는데요. 팀장님, 개발자 한 명 좀 더 뽑아주세요.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두 번째는 이대로라면 고객과의 데드라인을 지키지 못해서 큰일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내가 힘들다는 나의 Y를 얘기한 거고 두 번째는 고객과의 데드라인을 지키지 못하면은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당연히 팀장이니까 팀장의 Y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당연히 팀장은 두 번째 말을 들었을 때 개발자를 한 명 더 뽑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사용해 볼 수 있는 꿀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성과를 얘기를 할 때는 숫자와 스토리를 더하라 라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달의 블로그로 선정됐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14만 개 블로그 중에 1등을 한 이달의 블로그로 선정이 됐어요 라고 숫자를 덧붙여 주고 경쟁사는 2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절대 이루지 못한 쾌거예요 라고 스토리를 얘기를 해주면 네이버 블로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14만 개 중 1등이라고? 정말 대단한데? 라고 더 이 성과를 크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책은 바로 스마트 브레비티라는 책인데요. 앞에 일 잘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말합니다가 조금 말하기, 화술에 관련한 책이었다면 이 책은 어떻게 하면 간결하게 나의 의견과 생각들을 적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글쓰기 책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어떤 사람이 보낸 메일을 읽는데 너무 줄글만 나열되어져 있고 어떤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뇌는 본능적으로 길고 복잡한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에게 떠먹여주는 간결한 글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간결함이거든요. 강력한 글은 간결하다. 문장에 불필요한 단어가 있어서는 안 되고 단락에도 불필요한 문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는 그림에 불필요한 선이 있거나 기계에 불필요한 부품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유다. 그리고 또 되게 와닿았던 부분이 애매모호한 단어를 쓰지 말고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마크 트웨인의 유명한 말에 따르면 거의 정확한 단어와 정확한 단어의 차이는 반딧불이와 번갯불의 차이와 같다. 그래서 저도 어떤 글을 쓰냐에 따라서 어휘들도 조금씩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해야 되는 글쓰기인데 거기서 추상적이고 모호한 단어를 쓴다? 자살골을 넣는 거랑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좀 글을 너무 장황하게 쓴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책을 읽고 사례들을 똑같이 따라 써보면은 아, 이렇게 써야 글을 간결하게 쓰는 거구나. 그 아이디어들을 좀 캐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과 관련한 책 4권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고 좋으셨다면 나중에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